자,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나중에 또 계속 드실 거예요. 지금 먼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가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네, 선생님 마이크 좀 드릴게요. 두 개, 아까 하나 더 있었는데 마이크가. 예, 저희. 네네네. 여기 아까 정말 적극적으로 호응도 해주시고 교육 잘 들으셨던 분이시거든요. 어떤 분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지금 신고 계신 신발 네. 만드신 거예요? 예, 저희 신발이고요. 저희 맨솔 요번에 새로운 라인업이 나왔어요. 맨솔 콜렉션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명품 수준의 구두를, 한국도 이런 구두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보여주려고 만든 신발이고요. 이거는 뭐 홈쇼핑처럼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 24만 9천 원입니다. 근데 이것에 갖고 있는 가치는 백화점에서 한 6, 70만 원대 구할 수 있는 퀄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되게 자부하고요. 그러니까 딱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내부에서 이 제품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가서 사랑받을 것도 생각하면 안 돼요.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저희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이거 팔기 아깝다고, 팔기 싫다고, 우리만 소유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도 이 구두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사랑하는 구두예요. 그러니까 저희 구두입니다. 네. 제가 구두에 평소에 남자 구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여자라서 되게 이렇게 발이 편하고 높은 걸 신으면 이게 몸살이 나서 높은 걸 못 신어요. 그러니까 출산을 경험하다 보면 몸이 필요해서. 그래서 제가 저런 신발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저런 신발을 신고 싶은데 저건 다 남자 사이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자가 신을 수 있게 만드는 곳이 없나, 이제 그런 걸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그런 게 한 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게 지금은 별로 이렇게 이쁘진 않더라고요. 혹시 그런 디자인을 여자가 신을 수 있게도 만들어 주시나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이 맨솔 프로젝트는 남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말에 저희가 여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때를 좀 기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여성분들의 니즈를, 그러니까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포커스 잡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제 어쨌든 이제 말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동안 조금 지금 신으신 것처럼 좀 편한 신발 찾아 신으셔야겠어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두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높은 하이힐이 편할 수 있다? 되게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구두가 운동화만큼 편할 수는 없어요. 예. 그거는 뭐 저희 고객분들도 수지한데 더 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맨발로 다니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편하시려면 맨발로 신는 게 맞고, 구두라는 건 사실 편하기 위하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격식을 위해서 신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영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영업 이제 가는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기존에 있는데, 이제 그 영업망을 통해서 이제 오토를 조금 진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고민되는 부분은, 이제 실제로 그 린스타터 모델을 좀 적용해 가면서 이제 어찌 보면 그분들을 만나러 가서 이제 의견을 듣고 그거를 이제 개발 쪽에서 이제 녹아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익 모델 측면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오토를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보여드리는 서비스인데, 이거를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서 이제 어쨌든 앱으로 출시하게 되면 이제 수익 모델을 붙여야 되는데, 일단 이용자 확보 측면에서 처음에는 조금 무료 베타 서비스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제 언제쯤 이거를 전환을 시키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요. 네. 이거 왜냐면 많은 커뮤니티 서비스들이 그래서 유료화하는 단계에서 되게 출혈이 심하잖아요. 그 이유가 왜냐면 유저들을 체험을 안 시켰기 때문이에요. 유저들에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돈을 왜 내야 되는 거고, 돈을 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학습하는 기간이 당연히 걸리거든요. 근데 무료 유저는 당연히 모으기 쉽죠.
그러니까 그 무료 유저를 모으는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유료 고객을 만드는 연습을 하기가 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오히려 초기는 어차피 작게 시작해도 되니까 그냥 100명의 유료 유저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50명의 유료 유저만 10명만 있어도 저희는 한두 명 나왔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명의 유료 유저를 가지고도 어쨌든 계속 그 유료 모델들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그게 그러니까 꾸준히 묵묵히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재화가 이렇게 있으신 경우에는 그러니까 프로덕트 그 실물 프로덕트가 있으신 경우에는 어쨌든 세일즈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나 채널이 생기게 되면 판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즉각적인 매출이 바로 연결이 되시지만 이렇게 뭔가 중개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 형태로 그러니까 무형의 어떤 것들을 제공하시는 경우에는 유료 전환 자체가 일단 한국 소비자분들은 되게 까다롭고 힘들어요. 근데 그 연습을 초기부터 하지 않으시면 본인만의 BM을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또 어떤 서비스세요? 저희가 이제 특수 의료를 하면서 이제 제조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유통 도소매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서비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제 무용복을 팔고 있었는데 이제 무용 학원들을 이제 플랫폼 안에 모아서 이제 클래스를 보여줘서 이제 수강 신청을 바로 하게 하는 서비스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에게는 기존에 옷을 팔았는데 이제 이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홍보를 할 때 전단지를 만들어서 아파트에 붙이던지 이제 아니면 기타 다른 이제 발품을 파는 홍보를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앱 하나에 주변의 위치 서비스 기반으로 가까운 뭐 발레나 필라테스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 무용복을 하고 계시니까 그걸 또 활용하셔가지고 BM이 나올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네. 근데 사실 좀 완전히 다른 걸 하시네요. 네트워크는 같을 수 있지만 사실 이때까지 경험하신 거랑은 소비자 부군 자체가 아예 다른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더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이 서비스 해야 되는지 하는 거랑 그 서비스 자체에서 왜 지금 그런 모델이 나올 수 있는지만 확실해지면 나머지는 유저는 학습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고민이 해결되셨습니까? 더 복잡해지셨죠? 제가 봐도 표정이 그러세요. 이거 어떻게 하지? 잘못 제가 선택했나?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서울에도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하루에 스타트업이 한 4개, 4~5개가 생긴대요. 그리고 올해 막 옥석 가르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게 이제 투자도 많이 말랐고 이제 정권 교체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좀 잘 안 되는 케이스의 그 스타트업들이 보면은 서비스를 만들고 프로덕트를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이후에 비즈니스 모델을 붙이려고 하는데 거기서의 이제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오히려 잘 되는 잘 되는 이제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프로덕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거나 혹은 유형의 뭔가가 있다라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서비스로 붙이게 되면은 생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는 되게 의견이 분분하니까 뭐 VC든 스타트업이건 되게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덕트를 가지고 서비스를 붙이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도 그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작은 숙제를 풀고 또 하나 작은 매출이라도 만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프로덕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윅스로 이틀 만에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프로덕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덕트를 가지시고 그걸 갖다 이제 서비스를 붙여가지고 소비자를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용복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용복 매출은 좀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네.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차라리 더 뭔가 혁신시켜서 거기서 넘버원이 되는 게 차라리 사실 더 낫지 그쪽 않나요? 분야에서는 지금 네. 1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게 시장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조금 더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 이제 오토 서비스로 간 측면이 커서 좀 꼭 오토가 네.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네. 플랫폼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서비스를 붙여도 이제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그러니까 오토란 틀 안에 너무 가두게 되시면 서비스에 굉장히 제한이 생길 것 같고요. 일단 소비자들의 니즈, 그러니까 그 무용복을 구입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니즈를 파악하시면 그 플랫폼화 시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대요. 네. 네네. 네네. 그분들이랑 공연장을 연결시켜 드린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오토를 혹시 네. 아니면 뭐 무용복에 더 달 수 있는 다른 뭐 무용 슈즈라든지 네네. 다른 쪽으로 확장을 더 하시는 진짜 플랫폼을 하신다든지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저는 잘 활용을 하셔야 거기서 비행이 나오실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마이크 하나도 없나요? 혹시? 잘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좀 이렇게 구축이 되시나요? 네. 오늘 근데 진짜 잘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피가 되고 땀이 되는 네, 일이. 그래서 패션이라는 트렌드 때문에 네네. 봤는데 이제 또 오토가 있으니까 그렇죠. 꼭 앞으로 다 조심해요. 저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패션 네. 패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자, 구두라고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저 뒤에 뿔테 안경 쓰신 네네. 멀리서도 이제 눈에 확 띄는 우리 선생님. 잘 안 보여서 서서 네네네. 예, 저는 박기범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도 지금 3대째 귀금속 사업을 하고 3대째 귀금속으로 귀금속 저희는 이제 금장이죠. 족장이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이제 귀금속 분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제화업계랑 비슷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고 이제 2세들이 올라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반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궁금했던 점이 저희 또한 지금 소비자들이 어떤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또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걸 신고 있다면 조금 뭔가 기분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랬거든요. 그런 개인화에 맞춘 그러니까 개인의 개성이나 혹은 감정을 좀 맞출 수 있는 디자인을 좀 만들어서 제품화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주문 제작 플랫폼을 저희도 지금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부딪혔던 문제점이 지금 현재 서울권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 외에 대한민국 전체 통틀어서 저희가 보는 어떤 경험에서는 국민 소득이 아직까지는 그런 나한테 맞춘 어떤 디자인을 나는 맞출 것인데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나는 그게 더 좋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환경까지는 안 된 것 같다라는 조금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빨리 시작한 건 아닌가? 혹은 지금 시작하더라도 어떻게 그러한 니즈 부분들을 조금 더 고객분들한테 자극을 시켜서 우리가 좀 더 선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 해소를 하셨는지 혹은 지금도 고민 중이신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작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제가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유아더 디자이너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여와 MD를 하면서 백화점에 가서 봤을 땐 진짜 다 똑같은 구두예요. 라벨만 달라요. 심지어는 브랜드는 다른데 같은 공장에서 생산한 것들도 있어요. 그게 페인 포인트였죠. 그리고 또 하나 고민을 했던 게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MD들이 혹은 디자이너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소진율이라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소진율이 한 57% 정상 소진율이 57%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가면서 분석해가지고 만드는 게 적중률이 57%밖에 안 돼? 이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화시키자. 그렇다면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 너네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해봐. 그게 기술이 받쳐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저희가 유아더 디자이너 포인트였어요. 제가 거기서 겪었던 어려움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대의 흐름은 있어요. 시대의 흐름은 있는데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특성 같은 경우는 말로는 소비자들은 참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나만의 것을 원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상 자기가 뭔가 달라지는 듯한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틀려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뭔가 유니크한 거를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조금 이렇게 싫어하는 그러니까 교복 문화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교복을 입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다르게 입었다면은 정문을 지나면서 그 뭐 학생부 선생님 보기가 민망한 그것 때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게 이제 점점 한국도 변화가 있다란 얘기예요. 제가 3년 전에, 4년 전에 시작했을 때하고 또 다른다는 점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나서 좀 요즘에 하나의 저는 또 다른 관점이라고 보고 있는 게 인더스트리얼 4.0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굉장히 좀 큰 시도를 하고 있고요. 아디다스라는 브랜드가 원래 공장이 다 중국하고 인도네시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독일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종로구에 이제 귀금속이 있어요. 거기에 페인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서비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고 계신 서비스하고 비슷한 이제 가격 검색, 비교 검색, 그러니까 스타일 위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산업 전반의 제조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단순하게 저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저희는 지금 공장을 갖다가 다 세분화시켰어요. 세분화시키고 공장이 변화할 수 있는 산업 측면에서 변화할 수 있는 건 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대량 생산이 아닌 어떻게 보면 커스텀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산업으로 변경을 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 발전하고 같이 합쳐서.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3대째 기금속 업계에 계시면서 거기에 페인 포인트들이 있고 산업이 기술 발전에 따라 변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변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발견하셔서 거기서 비즈니스의 특징을 잡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딱 그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시스템을 바꾸면 원가 절감이 이만큼 될 수 있을 것 같아. 꼭 커스텀이라고 비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게 되면 요만큼을 바꾸게 되면 전체적인 밸류 체인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잡으시는 건 되게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지훈 대표, 그러니까 카카오 임지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년 전에 이제 취임하면서 얘기했던 게 온디맨드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카카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카오가 여러분들 안 쓰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매스가 아닌 개개인의 갖고 있는 특성대로 맞춰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프로덕트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 회사가 카카오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온디맨드하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개개인 맞춤. 그러니까 온디맨드를 통한 개개인 맞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 저희도 산업에서 그런 포인트를 찾아낸 것처럼 갖고 계신 그 기금속 그 산업에서의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바꿀 수 있는 점을 다 찾아봐서 세분화시켜서 변화시켜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고 계신 고민이 원론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충분한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충분하셨어요? 정말 네,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표정이 왜 다들 저희 분들 좀 표정이 자꾸 약간 애매한 그러니까. 표정을 지으셔가지고 너무- 여기 앞에서 저희가 보면 정말 충분했나 싶은 표정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아, 네. 정말 오늘 잘 오신 것 같아요. 오늘은 원래 그 전에 저희가 스타트업 하면은 말씀 이렇게까지 길게 정말 핵심 포인트로 길게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리네요. 자, 오늘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뭐 네네. 전혀 다른 일인데요. 네네.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에게 예예. 좀 미는 성질이 있는데 그런 거는 어디서 느껴가지고 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일을 밀어붙이는 일. 밀어붙여. 순간 놀라서 예, 저도 놀랐습니다. 예, 좀 아주- 미는 성격이라고 해서 본인이 일을 아니, 밀어붙이시는 성격. 제가요? 네네네. 예, 저희 근데 죄송한데 제가 질문의 포인트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 저도 이렇게 뭐를 밀을 때 네. 일을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막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인데 네. 아주 아까 여기 38분 지나서부터 이렇게 설명할 때 아주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 그래서 거기 네네네. 위에부터 타고난 건지 누구한테 멘트 네네. 아니면 제가 어떤 있잖아요. 네네네.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확신이 가져가지고 비즈니스를 밀어붙이는 건지. 네. 뭐 반은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보통 저희 그죠 창업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들 좀 한 성격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정말 정글이거든요. 그래서 막 매일 밤마다 계속되는 고민 뭐 이런 것들이 늘 있기 때문에 정말 강한 성격이 아니면 일단 못 이겨내고요. 두 번째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또 계속 저는 일을 계속 벌려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길을 계속 안내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또 좀 점점 더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 팀원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만 좀 일 좀 벌리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원하시는 게 있고 또 하셔야 되는 게 있으시면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네, 행동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혹시 정 없다 소리는 안 듣습니까? 정이 없다. 밀어붙이다 보면 이제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네, 피곤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진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안 하면 사업을 하실 수가 없으시겠죠. 예, 저렇게 가녀린 분이시지만 아유. 속이 굉장히 강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다 얘기를 해요. 저희 친구들한테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왜냐하면 대기업이랑 우리가 싸우려면 대기업보다 1시간 더 일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거기는 사람도 더 많고 돈도 더 많고 뭐 연구하고 뭐 투자되는 것도 더 많은데 그들보다 우리가 좀이라도 더 낫다고 얘기를 하려면 분야가 좁아서가 아니라 진짜 뭔가 하나 더 잘하는 게 있어서인 거잖아요. 그럴 거면은 그 사람들보다 1시간 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준비가 안 됐으면 이 팀에 들어오면 안 돼요. 대기업이나 공무원 뭐 편한 조금 이제 시간에 맞춰서 일하실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차라리 그냥 본인의 라이프 사이클 찾으시고 일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정이 없다고 얘기를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분야가 그런 거고 여기에서 성공을 해야 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정만 있고 실패하면 또 아무것도 안 서로 불편하고 불행한 거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기특하셔서 물어본 질문이시죠? 이렇게 어린 나이에. 네. 아, 네네네. 그런데 10년이 안 가더라고요. 10년 조금 넘으니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잘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조금 뭐를 받고 에너지를 받고 그렇죠. 내가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렇죠, 그렇죠. 전혀 분야는 달라 지금. 네네네. 예. 전혀 분야는 다르지만 일이라는 건 같은 그렇죠. 그래서 아주 멋지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가녀리고 차분한데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저쪽에. 되게 어린 학생이신 것 같은데? 그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아, 지금 자리에 안 계시구나. 아, 역시 학생, 그렇죠, 그렇죠. 예의가 바르다, 예의가 바르다. 그렇죠. 직접 가져가야죠. 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네, 저는 부산산업과학고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3반 송경이라고. 2학년 3반, 2학년 3반입니다. 2학년 3반. 네네. 어떤 질문이 있으세요? 제가 학교에서 지금 부회장인데, 오. 제가 부회장이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거라서 제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혹시 리더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정말 수 좋은 질문 있으신가요? 하셨다.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시네요. 우리 박기범 대표님 얘기도 듣고, 우리 이은영 대표님 얘기도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한 번씩. 네, 한 번씩 하시죠. 예. 네. 저는 부회장이라는 게 그냥 하고 싶어서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때도 성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대학 성적이 보통 4.3, 4.5 그래요. 근데 제가 졸업 점수가 2.7이에요.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때 저도 이제 사업을 좀 했었고요. 대학교 때 사업을 했었고, 제가 그걸 하면서 지금 지금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인데 항상 얘기를 해요. 고등학생이시잖아요. 탈선하세요.
아, 저는 진짜 이게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탈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선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얘기들 하는 인생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의 정의를 내리면은 되게 다 똑같아요. 특히 극자본주의인 한국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대학 갈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탈선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게 그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들어갈 거고 대학 졸업하면은 뭐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겠지만 대학 졸업하면 어디 가요? 회사 들어가죠. 회사 들어가서 뭐 중견기업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려고 노력을 할 테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돈 벌 거고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결혼할 거고 결혼해서 뭐 할 거예요? 집 사고 차 사고 그러다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레밍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레밍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레밍이라는 설치류가 있어요. 근데 그 설치류가 되게 그 미스테리한 동물인데 한 마리가 뛰면 다 따라 뛰어요. 그러니까 겁이 많아서 군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마리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지면 다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탈선을 했다면 살아남지 않을까요? 앞에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한테 어떠한 멘토링을 해주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무조건 탈선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계신 선에서 벗어나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저는 딱 그 얘기를 해요. 리더? 단체에서 리더? 아, 그보다도 자기 삶에 있어서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삶에서 리더가 되시고 그 삶을 리딩해 가세요. 끌려가지 마시고. 저는 제가 학생분들한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런 삶을 사시다 보면은 내가 창업을 해야지가 아니고 창업을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다 이은영 대표님 얘기 안 들어보시고? 아니. 아,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이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리더신 것 같은데요. 네. 리더가 뭔지,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하는 것 자체가 리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왜가 제가 진짜 되게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왜를 물어보는 거, 그리고 내가 왜 해야 되고, 왜 이렇게 가야 되고,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왜 내가 리딩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리더신 것 같고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사실 근데 창업을 해보거나 아니면 뭐 리더 자리에 있어 보거나 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건 근데 반대로 뭐를 막 이렇게 이끌어서 가는 것보다는 듣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시고 친구들 주변에 반이나 뭐 학생회나 이런 데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시고 그분들의 고민을 하나라도 덜어줄 수 있으면 그거를 앞장서서 하시면 그게 리더가 아닌가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도 많이 해보고 다른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경청도 해보고 하세요. 근데 오늘 표정이 아까 우리 박기범 대표님이 탈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표정이 오늘부터 탈선하겠어. 집에 바로 그 탈선이 아니란다. 집에 바로 가야 돼. 집에 안 가면 안 된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오, 집에 안 갈 수도 있죠. 집에 안 갈 수 있어. 어디 갈 거야?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용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이때까지 스타트업 진행 많이 했는데 고등학생이 저렇게 질문을 한 거는 정말 리더의 자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한 두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두 분께 다 여쭤보고 싶은데 그 투자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민하신가 봐요. 둘이 서로 밀고 있어요. 먼저 얘기하라고. 저희는 지금도 저희 사실은 후속 투자 라운드를 좀 돌고 있어가지고, 네. 그냥 스타트업은 계속 투자를 받고 또 투자를 받으러 다니고 하는 연속인 것 같아요. 그냥 포텐셜 투자자가 될 만하신 분들을 미리 영업하듯이 정말 미리 리스트업해서 계속 한 분씩 두 분씩 어떻게든 뵙고 있고요. 그 이전에 저희 서비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자체가 밖에 내놨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는 일단 기본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별거 없습니다. 네, 영업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투자를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하신 건가요? 열심히 받았습니다. 열심히 받을까 그게 답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그러니까 최근 투자 마무리된 게 7월 달이었어요. 7월 달이고 7월 달에 아직 뉴스가 나오진 않았어요. 저희가 뭐 뉴스가 나오진 않은 상태고 아마 9월이나 10월 달에 뉴스가 나갈 것 같은데 일단은 전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있는 마일스톤에서 이 투자 금액을 받아서 내가 이만큼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식을 제가 주식을 망해봐가지고 주식해가지고 돈을 버는 분이 있으시겠죠. 차라리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리스크가 덜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스타트업 할 때 투자를 하려는 이유 자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를 그러니까 산업 인더스트리얼 체인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바꾸게 되면은 그걸 지배구조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자들한테 맞춰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산업을 봤을 때 이렇게 바꿨을 때 우리가 지배구조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걸 잡아서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정말 네트워킹을 통해서 투자자들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투자자를 이해하면은 좀 투자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자자들도 스타트업을 찾아요. 그리고 이 관계가 있어요. 투자를 받을 때 처음에는 투자자가 돈 들고 있는 사람이 갑이에요. 우리나라 갑을이 되게 분명한 나라잖아요. 갑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IR을 돌면 돌수록 저희한테 관심이 생기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면은 그 이후에 저희가 갑이 돼요. 뭐냐면은 저희 돈 좀 봐줘주세요. 저희 돈 좀 봐줘주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투자자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저희 투자가 거의 클로징이 돼갈 때 저한테 이메일을 써주셨어요. 뭐라고 쓰셨냐면은 만약에 신발에 맞춤 신발을 했는데 거기에 새끼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여유만 있다면 돈을 넣고 싶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IR을 하면서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희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이만큼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끝에 가서는 그런 식으로 투자자가 매달린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바뀌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투자 생태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받고자 하는 무엇인가 정말 코어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정확한 장기적인 키 마일스톤을 갖고 있다라면 투자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자 받기 위한 사업을 하면 망합니다. 정말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트업들 되게 많아요. 투자 받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투자 받는 사람들 안 돼요. 정말로 내가 진짜 굶어 죽더라도 이 돈을 태워서 내가 이만큼 성장시키겠다라는 목표치가 있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질문 고민거리가?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여기 1시간을 위해서 왕복 6시간, 7시간을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으시다면 저는 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허락을 해주신다면 더 많은 질문 받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더 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또 질문.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배고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나 보다. 우리 죄송해요. 저기 먼저 드셔가지고 우리 녹색 옷을 예쁘게 입으신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두 분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살아오면서 혹시나 자기가 놓친 부분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일에 너무 빠져있다 보면 뭔가 놓친 부분이 뭐였는지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언이나 그런 걸 들을 수 있는지 그렇죠. 중요하죠. 알고 물어보신 거죠. 많이 놓치셨나 보다. 알고 물어보신 것 같아. 제가 올해 나이가 37이에요. 80년 원숭이 띠고요. 악성 재고입니다. 악성 재고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사실 놓치는 게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생각을 해요. 사업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모레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그 누군가가 있어도 내 머릿속엔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득실? 이게 득실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 모순이라고 한다면 그 모순을 둘 다 가져갈 수 없을까? 저는 현재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크게 잃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옆에가 허전하다는 거.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럴 네, 줄 알았어요. 알고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런 것 네. 같았어요. 예. 네, 저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해결하실 거잖아요. 차츰차츰. 그렇죠? 그렇죠. 해야죠. 네. 제가 일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목표는 혹시 그 옆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니시죠? 아,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네네네. 네. 어쨌든,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같은 맥락인 것 같기도 네, 하고. 왜냐하면 악성 제고라고 하시니까 저는 악성까지는 아니지만 곧 악성이 되지 않을까. 저도 34이거든요. 근데 아직 어른 여자 나이로는 보통 이제 결혼을 했을 나이니까 제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을 했어요. 제 마지막 차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너 연애는 하니? 요새 뭐 사람은 만나니? 이러는데 그 새로운 사람 만날 시간이 있으면 저는 약간 그냥 클라이언트를 한 번 더 만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매번 이 사업 생각, 일 생각이 계속 꽉 차 있어서 사실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약간 그런 상태라서 진짜 온전한 휴식을 조금 잃은 게 어떻게 보면 잃은 거? 근데 그만큼 일이 재밌으니까 그걸로 저는 충분히 상쇄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보면 그 사내 커플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코파운더끼리 결혼하시거나 이런 분들 많으세요. 왜냐면 같이 집에서도 또 일 얘기해도 서로 기분 나쁘지 않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뭐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회사원들은 소개팅을 몇 번 해봤는데 안 되겠어요. 예. 너무 달라요. 채용어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아, 그거는 너무 사심이 들어가니까 좀 그럴 것 같고, 예, 한번 잘 찾아볼게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다른 스타트업 대표, 그러니까 유명한 대표예요. 유명한 대표한테 얘기 들은 게 대표님 일반인 만나면 무슨 얘기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저희가 연예인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인이라고 얘기하는 걸 그분이 얘기해 준 거죠. 스타트업 외의 사람을 만나면 무슨 얘기하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가 저번 달에 제가 소개팅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대표가 소개팅을 해줘가지고 소개팅이 선이겠죠. 37살이면 만났는데 그 대표가 다음날 전화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무슨 얘기 하시냐고. 여자애가 멘토링 받았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항상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 경영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관 안에서 모든 걸 정립을 하고 있으니까 입 밖으로 나가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스타트업에 있든 아니면 같은 회사에 있건.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근치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하여튼 뭐 노력해야겠죠. 네. 근데 질문을 왜 그런 질문 하셨어요? 그래 보여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고민하는, 그러니까 일이 너무 재밌으니까. 아까도 말씀, 다른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지적을 받는 게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못생겼나, 갑자기 일은 떠나서. 그 생각이 그냥 궁금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렇죠. 알고 질문하신 거다. 그죠? 네. 애처롭네요. 정말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정말 눈물이 핑 돌 뻔했어요. 정말로. 네. 자, 우리 그러면 질문을 그럼 한 분 더 받도록 할까요? 대표님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는 건 어떨까요? 괜찮으세요? 식사도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시면? 네네, 선생님. 저 두 분께 그냥 공동으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B2B 쪽으로 이제 사업을 하려는 중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베타를 유료로 바로 시작하시라고 했었는데 제가 근데 만약에 무료로 했을 경우에 유료로 했을 경우에 고객들이 저희 회사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뭘 믿고 나의 품질에 대해서 뭘 믿고 과연 유료를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 할 때부터 좀 3개월에 저는 베타를 3개월에 무료를 생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3개월에 한번 돌려보고 고객들의 차례 피드백을 받고 그때 유료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좀 오토는 좀 다른가 싶은데 개념은 다 똑같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토가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어차피 차징을 하실 거면은 줬다 뺏는 것보다 그냥 처음부터 확실하게 구간을 만들어 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B2B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이렉트 이제 고객이 아니고 네. 이제 비즈니스니까 그렇죠. 그 비즈니스는 굳이 나에 대해서 신용도 없고 너에 대해서 민영도 없는데 어떻게 최소한 뭐 어떤 트라이얼이 있어야지 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든지 뭐를 활용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유료 20만 원을 내라 그러면 선뜻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오히려 들거든요. 그럼 반대로 무료로 써보세요 했을 때는 선뜻 쓰실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 전에 린 스타트업 좀 준비해서 시장 네. 조사는 하겠죠 나름대로. 네. 이제 시장 조사는 시장 조사고 또 그걸 또 스타트업 했을 때 네. 그거를 유무료로 나눌 때 고객은 진짜 내 시스템이 아니면 전혀 가입을 안 하겠죠. 예를 들면. 근데 어느 정도 호응도 있고 있으면 이거는 처음부터 무료를 하고 나서 좀 더 관심이 있고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좀 더 이해를 하지 않을까 저는 싶어서. 저는 사실 이거의 판단은 대표님이 하시는 건 것 같고요. 예. 그 뭐 스테이지에 따라서 차징을 다르게 하겠다 이런 거는 뭐 대표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키 베네핏이 있으면 단돈 1,000원이라도 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키 베네핏이면 그 말은 영업을 할 때 진짜 내가 이거를 쓰면 너네가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어라는 게 되게 명확하고 정말 자신이 있으면 내가 그런 세일즈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돈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계약이라도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신이 없으면 어차피 약간 잘 모르고 우리 아직 거래 안 해봤고 그러니까 좀 뭐 무료로 일단 우선 써보게부터 하자. 어떻게 보면 쇼트컷으로, 그러니까 지름길을 찾아가려고 한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는 거보다는 그렇게 해서 애매한 100명의 고객보다는 단돈 10,000원이라도 나한테 이번 달부터 내주는 한두 명의 고객이 사실은 저희한테 진짜 고객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리얼리티 체크를 해본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과금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디자이너 개인한테 월 한 달에 이런 서비스를 쓸 때에 여기다 자기 스타일을 올리고 상품을 판매하실 수 있게 할 때 한 달에 얼마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디자이너 한 명한테, 개인 디자이너한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정도면 리저너블해요? 낼 것 같아요? 5,000원? 낼 것 같아요? 10,000원? 그냥 월 얼마씩이라고 고정을 해놓는다면? 모르겠죠. 진짜 모르겠죠. 세일즈 해봐야 알아요. 저 여기서 부딪혀 봤어요. A/B 테스트 해봤어요. 조금 다른 가격대를 두 집단에게 해가지고 물어봤었는데요. 진짜 신기하게 선생님들이 월 5만 원씩도 내겠다는 거예요. 손님만 오면.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한 건 손님 한 명 가는 게 손님 한 명이 5만 원을 쓸지 3만 원 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손님이 한 명이라도 오면 자기는 월 5만 원씩 정도씩 쓰는 거는 상관없어요. 라고 역으로 저희한테 가격대를 주신 거예요. 그거는 세일즈를 안 해봤으면은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건 너무 큰 금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금액을 낼 수 있는 디자이너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1년차 디자이너 손님 거의 없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그냥 돈 뭐 5천 원, 2천 원 이것 때문에 고민하게 만들기보다는 그냥 5만 원, 10만 원 과금제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안에서 대신 더 많은 베네핏 가지고 가실 수 있게 패키징을 해드리는 게 서로에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가격이 좀 레벨로 단위별로 다르거나 그런 네, 겁니까? 그 차라리 레벨링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 A까지는 얼마, 서비스 A, B까지 확장되면 얼마, A, B, C, D까지 해서 1대1 뭐 24시간 마킹까지 해주면 얼마. 약간 그런 식으로 이것도 6개월로 한 번에 통계약하면 얼마, 1년에 통계약하면 얼마, 5년 장기 계약으로 하시면 얼마. 그냥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회사마다 원하는 니즈나 예산 범위가 다 다른데 그거를 굳이 뭐 일일이 계산하실 필요 없이 그냥 그 테이블 던져 놓으면 고르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몇 네. 군데. 이제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죠. 똑같이 내가 널 믿고 어떻게 레벨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랬을 때 그냥 프로덕트에 자신 있으시면은 좀 블러핑 하셔도 돼요. 자신 있게 그냥 쓰지 마 그러면 쓰지 말고 한번 다음에 다시 올 때는 우리 가격도 올라가니까 대신 잘 생각하라고 하고 한 일주일 시간 주시면 돼요. 스타트업으로서 너무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말씀 주신 거의 맥락을 조금 벗어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유료냐 무료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어떻게 이제 락인이 될 수 있냐라고 이제 락인 요소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는 꼭 유료 무료를 두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무료로 주고 어떤 사람은 유료로 주는, 그러니까 B2B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비즈니스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이 드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킹핑 전략을 활용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B2B 안에서도 물론 선이 있고 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데가 있고 못 나가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선을 먼저 킹핑 그쪽에 무료로 준다 그러면은 나머지 팔로워들은 다 유료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무조건 아까 그 세그먼트를 나누고 가격 세그먼트를 나눈 것도 중요하겠지만 B2B 안에서는 그런 킹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1등 하는 기업이 이걸 써. 야, 그러면 B, C 안 쓸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이제 영업 전략을 그렇게 활용하시는 걸 비즈니스 모델 안에 그렇게 녹이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고민이 해결되셨습니까? 네네. 명확한 답을 주셨나요? 명확한 건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예, 정답은 없습니다. 네네. 예, 대표님께서 알아서 예, 선택을 그러니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 대표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거고 그 결정을 했을 때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3할만 쳐라. 야구에서도 3할만 치면 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순간에 근데 딱 중요한 거는 야 역전해야 되는 말루에서 그때 3할을 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를 때는 아웃 때도 되는데 3할 치십시오, 대표님. 네. 저도 못 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되게 네네 짧은 질문. 오늘 정말 열정적이십니다. 정말 불꽃이 팍팍 튀는데 예, 짧은 질문.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그 맨솔 대표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무실이나 어떻게 회사에 왔을 때 하는 서비스랑 또 찾아갔을 때 서비스 하는 그 차이점이 좀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나 어떻게 또 이렇게 서비스를 하시는지. 일단은 뭐 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던 건 스트라이프스라는 서비스예요. 지금 부산에서도 지금 있는 서비스죠. 남자 이제 찾아가는 맞춤 셔츠 서비스고요. 저희하고 거기하고 좀 다른 점은 그건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 스케일링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시장 확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수익 창출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좀 사뭇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0%라는 수수료에서 저는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피지컬로 저희가 찾아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굉장히 큰 수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찾아와서 내 발을 다 측정을 해주고 거기에다 이제 프로덕트까지 착한 가격에 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니네 이래서 남어? 전 그 말이 됐고 그러니까 와우를 만들어 주고 싶은 게 그 맥락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남어? 근데 저희가 비즈니스 어쨌든 잘랐을 때는 수수료 50% 나가는 것보다 피지컬로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저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걸 되게 다각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일 접촉이 많이 오는 B2B가 보험사예요. 뭐냐면요. 제가 여기서 하나 힌트를 드리면은 저희 비즈니스가 구두에서 끝날 거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객을 이렇게 한 번 만나가지고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가치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요. 여기 롯데백화점 근처에 있잖아요. 여기서 A급, 구두 A급 매장이 한 달에 1억을 법니다. 매출이 1억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그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 쓰시는지 아세요? 얼마 쓰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9,700만 원을 써요. 그러니까 300만 원 남기 위해서,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9,700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하루에 지금 리퀘스트가 들어오는 게 10건 이상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찾아가서 저희가 그 고객들을 한테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얼마일까요? 저희가 러프하게만 말씀드리면 몇백이 나와요. 몇백, 몇천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그게 그러면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있는 건 그거예요. 매출 범위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가치라는 거죠. 정확한 답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보고 있고 가치와 매출을 다 잡는 방법을 저희는 찾고 있고요. 그게 이제 피벗 어저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너무 죄송스럽네요. 자꾸 중간에 끊는 여자 같아가지고. 근데 우리 지금 박기원 대표님께서 지금 이 가슴 속에 열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셔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봤는데 오늘 마치시고라도 이게 질문이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 것도 괜찮으신가요? 그럼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멘토 역할을 해주실 수 있으신 거죠? 그런 자격은 없고요. 충분하십니다. 도움이 된다고. 네. 오늘 이 두 분의 열정만으로도 정말 저도 기운을 한껏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왜 이렇게 죄송하죠, 갑자기.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이은영 대표님과 박기범 대표님께 여러분 정말 뜨거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뜨거운 박수 많이